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또다시 빠질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저점은 잡힌 거라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저점이라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단기적인 저점이 잡힐 거라고 해서 무조건 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잡았을 때 왜 아직은 상황이 좋지 않은지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구조적인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눌림 매수가 좀 논리가 가능한데 이더리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현물을 담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올해 수익률 또는 2월 달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아직은 위험한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패러렐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구조적인 상황은 상당히 망가진 건 맞죠. 자, 이때와 유사한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또다시 내려갈지가 결정되는 게 곧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올라탈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죠.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2, 3년 동안 내가 현물을 들고 갈 자신이 있다 하시면 지금 가격 밑에서 그냥 천천히 열고 그냥 담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2, 3년 동안 묶여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오늘 영상 집중하신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될지 그걸 미리 알아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마다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 VP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매물대를 어디까지 뚫어줘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 상황에서는 아직은 POC나 아니면 넘어야 될 매물대를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관점이 폐기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관점을 복귀하면서 이 패러렐 채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패러렐 채널은 간단합니다. 평행한 선을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인데 2017년의 고점과 2021년의 고점, 해당 고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 선을 평행하게 여기다가 그어볼 거예요. 이 선은 사람마다 기준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에다가 잡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로 잡았던 이유가 한 차례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변곡을 보여주면서 해당 구간을 넘어서면서부터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자, 아무튼 채널을 이렇게 잡고 기준선이 여기니까 여기가 0선, 여기가 1선, 여기가 2선입니다. 근데 2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만 지금 1.5선에 대한 그 지지가 명확해지지 않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채널들을 잘 버티면서 올라타려고 시도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1.5선을 넘지 못하면 또다시 이 기나긴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때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을 좀 마주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타점에서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1.5선 이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인 매도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 1선 밑에서도 매도만 나오다가 1선 위로 넘어가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잘 못 버틸 때는 매도만 주구장창 나왔던 게 이런 선들입니다. 자, 게다가 이 선을 날봉 차트에다가 대입해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어떻죠? 1.5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되고 나서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정말 안정적인 매매를 할 거라면 이 선 위에까지 올라오는 파동이 나올 때 그때 양봉을 보고 밑에서부터 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봉 상황에서 어떤 구조를 봐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볼 건데요. 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이 명확하게 100% 맞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2022년 6월 달의 고점에서 저점이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또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딱 그어볼 건데 이런 선이죠. 자, 이런 선을 그어봤을 때 제가 필요한 것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남긴 건 두 구간의 786 구간이에요. 이 2022년의 저점과 이 2025년의 고점,
해당 피보나치의 되돌림 값을 786 구간으로 봤을 때 1753달러, 그리고 2025년의 저점과 동일한 고점으로 봤을 때 786 구간은 2149달러. 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이 안에서 머무르고 있죠. 자, 이 구조를 봤을 때에는 1753달러가 장기 상승의 마지막 방어 구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버티면서 올라탄다면 위에 있는 618 구간 위로 올라탄다면 장기 상승의 방어가 완성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년 동안의 되돌림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 추세가 마지막 방어 구간이었죠. 2149달러. 이거를 버텨줬어야 됐는데 버티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잡을지를 딱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관점만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나 장기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말씀은 드리지만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단기적인 시나리오는 시간봉이 됐든 4시간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변하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기적인 타점이나 제가 관점이 어디서 들어맞는지 그걸 차트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 숏 관점이 나와서 숏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막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행히 내려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나온다면 혼자만 또 손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영상과 실시간 대응에 명확한 괴리가 있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죠. 그냥 내려가는 게 1%, 2%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내려가면 4%, 5%, 올라가도 4%, 5%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타점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장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점만 공유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본다면 이 구간 사이에 딱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이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2149달러 위로 올라타야 되돌림이 종료가 되면서 이 상승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고, 정말 장기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 786 구간 밑으로 마감한다면 이 흐름은 결국에 하락으로 좀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애매하지 않고 정말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2, 3년 동안에 현물을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저처럼 그냥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둔다든지 아니면 50만 원씩 모아둔다든지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다른 투자 수단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올라타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들어가자는 거죠. 왜냐면 주봉에서 이렇게 안착을 못한다면 또다시 786 구간에 대한 되돌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선매수를 한다? 그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기 싫다 이러시면 확인해야 되는 자리를 이탈되지 않고 잘 버텨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의 이 사랑 싸움이 본격화되려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뉴스로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유가 관련주들 또는 유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 이슈가 더 크게 발발을 하면서 미국 시장과 다르게 그냥 비트코인만 또 내려간다면, 이게 주봉이 1753달러 밑에서 마감한다면 그때는 구조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채널 하단 기준으로 1200달러까지는 열고 보셔야 돼요. 자, 이때 120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패닉성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이건 공포 구간이고 애매한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될 수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2150달러를 좀 버텨주고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버티면서 이런 주봉 마감이 딱 된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 1750달러 아래에서 딱 마감한다면 적어도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 1200달러까지 열어둔 다음에 분할로 담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겠죠. 뭐 물론 정말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1200달러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서 몰빵을 해도 될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막 정말 더 내려갈 거라면 벌써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의 하락이 나온 가운데 뭐 추격 숏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버틸 구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 관점을 좀 폐기한다면 1200달러까지 밑으로 빠졌는데 더 이상 살아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건 주봉 구조를 보면서 패러렐 채널과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명백한 건 주봉이 하루 만에 바뀌진 않죠. 게다가 주봉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딱 존재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이나 또는 최대 분봉까지 봤을 때는 이게 매일 바뀌죠. 그래서 영상은 정말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공간인 거고 실행은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타점이나 손절 뭐 아니면은 제가 관점이 어디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막 여기서 찍었어요. 아, 여기서 쇼 타점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한두 시간 뒤에 여기서 쇼 잡을까? 하다가 혼자서 손실만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 요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영상과의 그 괴리감, 그 가격적인 그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장기 방향이나 단기 방향이나 어떻게든 그 관점은 영상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더라도 실시간 대응, 뭐 분봉 타점이나 아니면 시간봉을 봤을 때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그 구조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리딩방 절대 아니고요. 뭐 돈 내고 들어오시라 그런 것도 절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 스터디방 입장하는 방법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좀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은 정말 약세 구간은 맞아요. 약세 구간은 맞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뭐 1차 매수 밑으로 빠진다면 해당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해놓고 기나긴 시간 동안 길게 끌고 가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 열려 있는 게 제법 좀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매수 구간은 아닐지라도 구조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괜찮은 손익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 구조를 확인하고 주봉 구조가 살아난다면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